자, 오늘 챕터 17 태양과 달의 관측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참체의 관측, 지구 자전 및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20자리 문제에서 질문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서 8번 사이에 뭐 있습니까? 6번. 예, 6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 37도 지역에서 태양의 방향과 고도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위도 30도면 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측점에서 북, 동, 남, 서하고 폴라리스 박아놓으면 이게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이 위도가 얼마라고? 37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직각 때리고 정동에서 정서를 이렇게 치는 것이 추운 날의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하진 날이면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동진 날이면 그보다 이런 그림을 그렸죠.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거 공부하면서 A 기호 뭐예요? 그치, 이거 방향이죠. 그리고 H 고도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추운 날은 방위가 90에서 떠서 180도 남중하고 270도 정서로 지는 게 이게 추운 날입니다. 위도가 얼마였다면 37도 N이었다면 북위 30도면 남중고도, 이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오죠. 그래서 53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진날은 방위가 90도보다 더 큰 쪽에서 떴습니까? 작은 쪽에 떴습니까? 북쪽이 방위가 0이잖아. 0에서 시계 방을 돌려서 방위가 90도고 있습니다. 90도보다 작습니다. 90도보다 작은 여기는 남동입니까? 북동입니까? 여기는 북동이죠. 북동에서 떠서 여기는 북서입니까? 남서입니까? 북서. 누가 봐도 북쪽이잖아.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지는 이게 하진날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진날 남중고도는 90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23.5도 더 올라가네요. 여기다 23.5도 더 올립니다. 얼마요? 76.5도 되겠네요. 반면 동진날의 그림을 보면은 남동에서 떠오릅니다. 위에 남서로 지네요. 방향은 90도보다 더 큰 남동에서 떠올랐다가 남서 방향으로 지는 게 이게 동진날입니다. 동진날의 최고 남중고도 몇 도 나옵니까? 90 마이너스 위도하고 마이너스 23.5도 더 떼야 되죠. 29.5도 차이 납니다. 이 그림 강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지? 이게 위도 37도 우리나라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위도에 대해서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이 그림에 대해서 X축 합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이네요. 그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굵은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제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A 약 75도 원저리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이해됐습니까? A는 고도입니다. 반면 방위가 90보다 작은 방위각에 떠 올라가지고 최고 남중할 때 방위가 180도 됐다가 방위가 270도보다 더 큰 쪽에서 칩니다. 이해됐어요? 270보다 더 큰 쪽에서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이날은 여름입니다. 하진날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는 방위각고요. A가 고도죠. B가 방위각의 그림이 나왔어야 되겠습니다. 방위각이 정동 90도보다 작은 데서 떴다가 270 정서보다 더 큰 쪽을 지는 이건 하진날 또는 여름철의 그림입니다. 이해이 맞죠? 태양이
언제 어느 쪽 방에 뜬다고요? 90도보다 작으니까 북동에서 떠서 어느 쪽을 진다고요? 서로 지는 거라고요. 그림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돼서 동진날 그려봐. 또 자고 있어? 왜 맨날 이 시간에 와서 자는 거야? 고도 겨울철 고도입니다. 동짓날입니다. 29.5도밖에 안 되네요. 45도보다 한참 낮게 올라가겠군요. 방역이요? 90도보다 더 큰 데서 270보다 좀 더 작은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짓대입니다. 알겠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알겠어요? (6분)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7번. (7번) 문제. 어느 날 초저녁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황수자의 모습입니다. 이따 황수자는 둘째치고 천고의 적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천고의 적도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정동입니다. 동점입니다. 방위각으로 보면 90도 되는 그쪽입니다. 이해됐어요? 황소자리를 이루는 별이 있었는데요. A별과 B별이 있었네요. 일단 천국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을 찍은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두 번째, 남중고도 넣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남중고도 어떻게 되더라? 90-2도 플러스 저기입니다. 천고의 적도라고 불러주는 것은 저기가 영도 쪽이죠. 천고의 적도에서 북쪽 방향을 향하는 이쪽들이 플러스 저기에 있는 놈들입니다. 예, A, B별은 둘 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저기에 있습니다. 천고의 적도에서 조금 더 올리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10도, 조금 더 올렸다가 플러스 20도 이런 식으로 저기 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저기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천고의 적도에 나타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남중고도는 누가 더 높아? 저기가 더 큰 A가 더 높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날 같은 시각의 황수자리 고도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별의 일주운동 동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별자리 별의 연주운동 동에서 서야 서에서 동이야. 일주운동이 동에서 서, 연주운동 역시 동에서 서예요. 일주운동 1시간 동안 15도. 자, 내가 이렇게 동에서 서. 기본적으로 동에서 서라는 것은 시계만 돌릴 때 지금 내 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어느 손으로 움직이고 있어? 오른손으로. 시계만 돌릴 때는 오른손이 편하지. 반시 방향은 왼손이 편하다고. 이해했어? 내가 누가 적격이 더 커요 할 때는 왼손으로 할 거야. 뭐 말인지 알아? 동에서 서 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하겠습니다. 1시간에 15도 말입니다. 반면 연주 운동은 하루 동안 몇 도 도나? 1도 돌아. 어느 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다음날 같은 시간이면 A는 미묘하지만 1도 더 올라가 있네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동에서 서. 동에서 서. 이래? 머릿속으로 풀지 말랬지? 이거 머리 쓰는 순간 개박살나. 몸을 푸는 거야. 알아? 동에서 서. 알겠나? 머리로 외워가 주면 100% 깨져. 이거는 일주운동, 연주운동 몸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그림 그리고 일주운동 방향, 연주운동 방향, 태양 연주운동 방향 어느 쪽이야? 서에서 동이지. 이해됐어? 또 다른 질문? 5번이요. 5번 어느 날 적도 지역과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2시간 간격으로 태양의 방향을 측정했는데요 했습니다. 순서 없이 나열해봤어요. A 지역은 태양의 방해각이요. 6시에도 90도고 8시에도 90도고 10시에도 90도예요. 무슨 뜻이야? 뭔 뜻이야? 여러분들 이거 그리면서 적도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다고? 몰라요? 위도가 0도예요. 어디야? 적도지. 적도 지방에도 역시 마찬가지 북동남서 그림을 그린다면 춘 추운 날에는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 기억나? 하진 날에는 그래도 북동쪽에서 떠올랐죠? 동진날은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 그러면서 똑같은 이런 그림을 했어. 방위가 합니다. 춘 추운 날에는 이렇게 됐지. 하진 날 어떻게 됐어? 방위가 90도다. 작은 쪽에. 210보다 큰 쪽에 이래 될 거 아니야. 이래. 결국엔 A 지역이 어디야? A 지역이 어디야? A 지역이 적도 지역이지. 방향 계속 90이잖아. 춘추분 날이라고요. 됐어? 춘추분 날이면 밤낮의 길이가 같죠? 됐습니까? 되겠나? 네. 한 B 지역은 했어요. 이날 B에서 관측되는 별은 모두 출몰성입니까? 했어요. B 지역이 방위가 90에서 180돌리옥소 했는데 중위도 이 지역이면 기본적으로 뜨는 별도 있겠고 뜨고 지는 별 출몰성도 있겠고 북극성 근처에서 보이는 중극성도 있겠죠. 모두 출몰성이다? 아니죠. 100% 출몰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도 지방에는 100% 출몰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위도 볼 때 0도 적도 지방이잖아. 그지? 여기는 출몰성, 정몰, 그 다음에 출몰성, 주극성, 출몰성, 그 다음에 전몰성. 주극성은 지지 않는 별이죠. 북쪽과 근처에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위도, 영도, 적도 지방은 다들 떴다가 지는 별이에요. 출몰성이 100%예요. 그럼 위도 90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극성 100%. 주극성 50%에 전몰성 50%겠죠. 출몰성은 0%네요. 그럼 여기도 0%. 그러면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극성의 비율은 증가하죠. 전몰성 비율도 증가하네요. 되겠습니까? 반면 출몰성 비율은 감소하죠. 알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뜨거워지는 데래요. 위도가 90도 N 북극을 했다면 실상 북극 지점에서는 동상 방향이 없죠. 춘추군 날에는 땅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이, 하진 날에는 이렇게 가죠. 동진 날에는 땅 밑으로 이렇게 갈 것이군요. 이해됐습니까? 다른 별들은 마찬가지겠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냥 50대 50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극성과 전몰성으로만 북극점에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해보다는 이제 인천 쪽으로 오면은 주극성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지평선과 청구가 이루는 각을 했습니다. 지평선과 청구가 이루는 각은 90-위도예요. 여긴 다 90도죠. 지평선과 청구가 이루는 일주권, 청구의 적도 이루는 각은 이쪽은 전부 다 90도예요. 그래서 A 지역이 더 크죠. 됐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 그림 여러 번 그려봐라 했는데 집에서 그려봤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하죠? 지난주 동영상까지도 남겨놨을 텐데 복습하세요. 나중에 사망 가서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뭐 그러시던가. 미리 전체 이 파트 뭐 쉽지도 않은 부분인데 미리 땡겨놓고 다 해놓은 사람과 그때 이거 뭐 전부 적도 뭐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야. 자, 오늘 챕터 17 태양과 달의 관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148쪽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관측하겠다고 했는데요. 태양은 크게 태양의 대기성분과 태양의 표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태양의 중심부를 볼 수는 없죠. 과학자들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양의 중심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요. 일단 태양의 표면에서는 쌀 무늬와 그리고 흑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쌀알 무늬는 태양 표면에 대류층이 있다는 대류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이쪽은 밝은 부분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 그런 것들이 쌀 무늬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반면 태양의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운동이 막아진다면 그가 흑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 태양 표면을 약 6,000켈빈 정도로 삼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5,800 하는데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흑점은 그보다 온도가 한 2,000켈빈 더 낮아서 약 4,000켈빈 됩니다. 뭐 이 정도 온도면 4,000도씨나 4,000켈빈이나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점은 일반적인 쌀을 무늬 쪽보다 온도가 높은 쪽이야 낮은 쪽이야? 네, 온도 낮은 쪽이에요. 근데 이 흑점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운동이 막아진 부분이 됐습니다. 흑점 수의 증감은 약 11년 주기로 증감합니다. 흑점 수가 많다는 것은 흑점의 극대기인데요. 이때는 태양 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그래서 태양풍도 많이 불어오고 자기 폭풍이라든지 오로라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왜 영화 와서 맨날 잡니까? 기억나가 써 있어. 148, 120 였어. 그래. 장기 나밖에 더 있냐? 무슨 놈의 밤 12시에 하는 수업도 아니고 5시 반, 6시에 수업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냐 진짜.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흑점의 움직임입니다. 흑점의 이동에 대해서 차등 자전이라는 이걸 씁니다. 흑점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태양 가만히 있고 흑점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태양이 자전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자전이 요래 움직인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태양의 적도 근처에 있는 놈들은 이만큼 움직일 동안 조금 더 중위도에 있는 놈들은 그보다 작게 움직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점들은 24시간 동안 360도 자전합니다. 근데 태양의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놈들은 27일 만에, 조금 더 고위에 있는 놈은 28일 만에 이렇게 자전합니다. 지구처럼 딱딱한 표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예, 태양 표면은 기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인데요. 그래서 차등 자전을 통해서 흑점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다. 태양의 표면이 기체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반식입니다.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은 결국에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성간물질의 회전 방향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입니다. 모든 행성의 공전의 방향 역시 서에서 동입니다. 태양계 만들 때 한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 역시 서에서 동 반식입니다. 페이지 148쪽 정리해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149쪽입니다. 태양의 대기 성분인데요. 태양의 광구하고 가까운 부분을 채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채층 더 너머에 태양의 맨 바깥쪽 대기층을 코로나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코로나의 온도가 아까 태양 표면 온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6000켈빈이랬어요. 물론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씨,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태양의 코로나의 온도는 약 1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표면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데요. 코로나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 연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지금 이제 태양 탐사선 파커 탐사선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뭐 감마 폭발이 있어서 채층보다 코로나의 온도를 더 높입니다라고 일단 예측은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홍염이 터지기도 하네요. 태양 표면에서 폭발해서 홍염이 터집니다. 근데 흑점 주변에서 터지는데 이건 너무 강력해가지고 대류가 안 일어나다가 사이드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태양 쪽으로 안 오고 태양 바깥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면 플레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플레어들 태양에서 여러 가지 하전 물질들이 날아오는데 이게 바로 태양풍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질량 방출이 계속 있긴 한데 이 플레어가 터졌을 때는 훨씬 더 큰 하전 입자들이 우리 지구에 날아오네요. 그게 만약 지구에 직통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델린저 현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의 교란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너무 큰 하전 입자들이 지상에 쌓인다면 발전기라든지 발전소, 변압기 이런 것들이 고장날 수, 경우에 따라서 화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1900년대 초반에 그런 것들이 지상에 떨어져서 좀 큰 화재를 가져왔다라는 일단 기록이 있네요. 페이지 149쪽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참고로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때에는 금환일식도 안 되고요. 계기 일식 때 관측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태양 앞을 코로나스코프로 해서 가려서 태양의 대기를 관측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태양의 대기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계기 일식 때에만 가능할 것이겠고 우리나라에서 계기 일식 언제 걸린다 했죠? 우리나라에서라면 2060년? 2035년도에 걸립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물론 보통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일식이 걸리니까 일식 있는 곳으로 찾아서 여행 떠나는 것도 좋죠. 태양 빨리 보십시오. 태양풍 사람이 맞으면 죽어요. 지금도 오고 있죠.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짧은 시간 맞는 건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지구는 벤 앨런대와 같이 그런 지구의 자기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더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고 그 더 넘어가서 어떻게 되겠는지에 대해서 나사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아르테미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아르테미스 작전 그런 것도 봤습니까? 달에 다시 한 번 더 사람 보내겠다. 근데 벤 앨런대를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벤 앨런대 벗어났을 때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연구하겠다 하는 거죠. 옛날 처음에 달을 보낼 때는 그런 연구 없이 그냥 일단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먼저 사람 보내는 걸 그렇게 1969년부터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달에 갔다가 깃발 뽑고 뭐 월석 채취하고 몇 가지 반사기 놔두고 오는 뭐 그런 정도 급하게 후다닥 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달에 가서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오랫동안 노출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연구하겠다는 거죠. 공이 김선달이라고 해서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데 달을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달의 이 정도 주소지에 얼마 해갖고 달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공한 놈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기 땅이요. 네? 파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땅이라서 파는 거예요. 글쎄 봅시다. 자, 태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달의 운동, 달의 관측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다. OX 아니죠? 태양빛을 만선 천체예요. 중학교 정도 교재에는 보통 달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 놔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재는 달을 보통 다시 태양을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태양빛이 오도록 해놨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재를 보면 태양이 위쪽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도록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지구가 되겠죠. 좀 관용되게 그려놨네요. 달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랬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달이 태양과 같은 방에 있습니다. 이때 달의 위상을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천체인 달이 이 사의 위치에 있어요. 제대로 보여? 볼 리가 없네요. 여기가 음력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날에 불러주는 음력 1월 1일 날, 야, 달 보러 가자. 못 봐요. 반면 음력 15일, 음력 대보름 보름이죠. 예, 보름달입니다. 여기가 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음력 15일입니다. 여기는 상향 위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음력 7, 8일쯤 됩니다. 여기는 하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력 22, 23일쯤 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쪽 정도 하면 초승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쪽 정도 하면 금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칠형이라는 이름이긴 한데 그건 아무도 안 씁니다. 되겠습니까? 초승달 음력으로 뭐 한 3, 4일쯤 하면 될까요? 금달 음력으로 27일 정도, 이 정도쯤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150페이지 위치 확인해 주십시오.